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베이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스테리한 사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은 딩고라는 동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딩고는 호주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들개의 한 종류입니다. 들개지만 상위 분류로 올라갈수록 늑대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덩치도 일반 개들에 비해 크고 송곳니나 턱뼈가 더 발달한 동물입니다. 이 딩고와 관련하여 호주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딩고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저와 같이 1980년대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1980년 8월 17일 아버지 마이클 체인벌린, 그리고 어머니 린디 체인벌린, 그리고 태어난 지 9주밖에 안 된 딸 아자리아, 이 세 가족이 캠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자리아를 텐트 속 요람에 재워둔 뒤 노변에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체인벌린 가족의 캠핑은 아자리아의 울음소리에 아자리아를 보러 갔던 린디의 비명으로 인해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린디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죠. 맙소사, 딩고가 우리 애기를 물고 갔어. 아자리아를 보러 갔던 린디는 텐트에서 튀어나오는 들개들을 보고 깜짝 놀라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람은 전부 피투성이었고 아자리아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린디는 절망하여 비명을 지르죠. 캠프의 사람들과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아자리아를 찾기 위해 수색했지만 결국 아자리아의 시체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자리아 체인벌린의 실종 사고는 피 묻은 점프스트와 기저귀가 발견되면서 급격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바로 살인사건으로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딩고가 아닌 바로 어머니 린디 체인벌린이 지목됩니다. 처음 경찰이 의심한 이유는 부모의 차분한 태도와 당시의 인식으로는 딩고는 사람을 절대 해치지 않는 동물이다 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경찰의 수사 초점은 딩고가 아닌 린디 체인벌린에게 맞춰지게 되죠. 당시에 캠핑객들이 으르렁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텐트 안엔 수많은 발자국과 개털이 있었으며 원주민, 딩고 전문가들조차도 딩고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경찰들은 이를 무시했고 차의 앞좌석, 발 및 공간에서 발견된 핏자국과 아자리아의 점프스트의 목 부분에 피가 많이 묻어 있다는 점, 딩고의 타액은 점프스트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들을 들어 린다가 차 좌석에 앉아 딸을 안고 있다가 가위로 아이의 목을 그어 죽였고 남편인 마이클이 나중에 시체를 땅에 묻어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인벌린 부부가 아기를 죽인 동기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서는 당시 남편 마이클이 제7일 일재림 교회 목사, 즉 사이비 목사였고 이는 여호와의 증인과 혼동되어 마이클과 린디는 사이비 종교 의식으로 인신공양하기 위해 제물로 자기 딸을 바쳤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 황당한 주장은 1차 공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되었으나 2차 공판에서는 배심원들 및 판사 등 모두가 이 가설을 받아들이고 부부를 의심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유죄를 판결받게 되죠. 기자들은 계속해서 체인벌린 부부를 의심하는 기사를 써냈으며 대중들도 이러한 선동에 점점 휘말렸으며 저거는 살인자 부부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냐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린디는 무기징역을 받고 마이클은 범죄 은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마이클은 그 이후 직업을 잃고 자기 딸을 죽인 살인자를 돕는 사이비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린디에게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 우연히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바로 한 사람의 죽음 때문이죠. 자, 영국의 백패커였던 데이비드 브렛은 등반을 하던 도중 실족사를 하게 됩니다. 그의 시체는 딩고 무리들에 의해 딩고 굴로 끌려가게 되었고, 데이비드의 시체를 찾아 동원된 사람들이 딩고 굴에서 데이비드의 시체를 찾았을 때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보이는 피투성이의 작은 아기용 재킷을 발견합니다. 바로 아자리아가 실종되던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인 거죠. 근데 한 백패커의 죽음을 파헤치던 와중에 딩고 소굴에서 있던 아자리의 옷을 발견한 경찰은 그제서야 린디의 주장을 믿어주었고, 린디는 그렇게 수감 3년 만에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정부에 의해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판결에서 무죄로 다시 인정받게 됩니다. 이후 호주 검찰들은 진상조사에 몰두하였으며, 아자리아의 재킷 상태로 볼 때 딩고의 소행이 맞으며 당시 차량에서 발견되었던 아자리아의 핏자국으로 추정되는 얼룩은 홀든 공장에서 차량을 제조하는 동안 뿌려진 산업용 화학물질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부부는 각각 90만 달러와 4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고 드디어 2012년 아이의 죽음은 딩고란 동물의 소행이라는 결과지를 받으며 공식 사과를 받게 됐고, 이 사과를 받게 되는 데까지 총 32년이나 시간을 걸렸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32년이란 세월을 억울하게 살았던 거죠. 그 이후 린디와 마이클의 사이는 점점 안 좋아져 마이클은 백혈병으로 72세 나이로 사망을 하였고, 린디는 아직도 호주는 더 이상 딩고가 위험하지 않고 자극을 받을 때만 공격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도 딩고가 인간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게 미스테리 사건을 하나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은 영화로 다뤄진 영화도 있습니다. A Cry in the Dark라고, 어둠 속에서의 외침이라는 영화를 이제 실화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고요. 여기서 정말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부모 입장에서 내가 살인자라고 할 때 정말 억울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겠네요. 자,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에는 좀 더 완성도 높게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미스터리 사건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봅시다.